2024년 6월 5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시사방송을 보면은요, 고소 고발을 피하기 위해서 뇌피셜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라는 멘트를 아마 자주 접하실 거예요. 특히 최근 들어 최상병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일매일 보도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정보를 타임라인에 맞춰서 잘 스토리라인을 만들어도 그게 정확할 확률이 98%, 99%가 될지언정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죠. 경제나 주식 같은 경우는요, 사실 가장 무서운 점이 고소고발이 문제가 아니라 도미노의 문제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최소 한 10몇 년 이상 주식을 하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2008년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죠. 리먼 사태가 터지고 이 리먼 사태가 다른 투자은행들을 작살내는 거 아닌지, 확산되는 게 아닌지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계속 이렇게 꼬꾸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리면서 제가 자주 했던 멘트가 뭐냐면, 여러분, 그때와는 다르다. 2008년도 미국 월가의 시스템이 붕괴됐지만 그때 자존심이 너무 상한 미국은 그 이후에 엄청난 강도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해마다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자주 해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느낌이 좀 좋지 않다. 물론 오늘 6월 5일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삼성전자가 2%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2,700포인트 이제 안착 가능하다, 도달 가능하다 이런 기사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주식시장은 저질이라는 점, 그리고 되게 인위적이라는 점, 그런 점들이 주식시장을 매일매일 진짜 변비가 생길 정도로, 방광염이 생길 정도로 화장실도 자주 가지 못하면서 주식시장을 쳐다보는 제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을 만들어내거든요. 물론 진짜 제가 화장실을 못 가겠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이패드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들고 가서 화장실 가서 볼 수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책상에서 제가 보는 모니터, 제가 세팅해 놓은 모니터, 이런 뭔가 안도감이 있잖아요. 왠지 내가 딱 여기 앉아서 이렇게 딱 집중을 해야지만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여길 뜨면 뭔가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제가 좀 오히려 제 자리에 앉아서 더 집중하는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은데요. 여하튼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느낌이 좀 쎄하다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수많은 뇌피셜을 작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사실 좀 조심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결국 경제는, 특히 주식은 심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느낌이 좀 쎄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미쓰리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좀 조심했다. 그래서 들어가야 할 종목에 들어가지 않고 현금 갖고 있었는데 들어가려고 했던 그 종목이 엄청 올라갔다. 이랬으면은 제가 굉장히 죄송하고 좀 미안한 마음이 당연히 생기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뇌피셜을 사실 공개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생각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주식이라는 거를 좀 떠나가지고 좀 단순한 생각으로 오늘 그 중에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이슈를 한번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뇌피셜을 한번 가동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11월이면 이제 임기가 끝나고, 만약에 11월에 대통령 선거 때 다시 대통령이 돼서 재선에 성공하면
또 이제 임기 5년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제가 거의 확신할 정도의 그 생각은 뭐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에 재선이 되더라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실 것 같다. 글쎄요. 그 여러분들 중에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른들의 이 생활을 저는 조금 더 잘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 바이든을 볼 때마다 과연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재선이 되면 그 새로운 5년을 채울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계속 생깁니다. 어떤 궁금증이냐면, 만약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올 11월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거한다면,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재선 임기 기간 안에 서거한다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뇌피셜을 한번 가동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란, 아니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인생이란 철두철미해야 하고 철상철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그 열어놓는 그 가능성 중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미리 조심하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진짜 숨진 채로 발견이 돼서 그게 브레이킹 뉴스로 나왔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거며, 미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거며, 그 술렁거림, 그 전 세계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서거했다라는 그 이슈를 접한 글로벌 분위기는 어떨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뇌피셜을 가동하시던지, 아니면 최소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비해야 될 리스크 중에 저는 그 목록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떻게 될 거예요 라는 거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가능성만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뇌피셜 한번 가동해서 앞으로 주식시장을 임하실 때 최소한 나는 그런 것쯤 생각하고 있었어 라는 무기를 하나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인생은 철두철미 철상철화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또 하나가 뭐냐면, 참 이렇게 안도를 하면, 안심을 하면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2008년도에 제가 가장 화려했을 때가 제 인생의 꼭지였었거든요. 근데 연봉도 많이 받고 막 여기저기서 막 인기도 있었고 막 방송도 하고 막 그냥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년이다라고 살긴 했는데, 뭔가 느낌이, 그 쎄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무속인한테 가서 점을 보러 갔는데, 그 무속인이 막 또렷하게 얘기를 해주지는 않는데, 뭔가 이렇게 막 두리뭉실하게 하는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때 제가 2008년도 때도, 2008년도 9월인가 리먼 사태가 터졌죠. 근데 저는 이미 5월 달에 제 인생이 꼬꾸라지기 시작했고, 이미 그 전부터 한 3월부터 좀 느낌이 좀 쎄했어요.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도 약간 꼬라지가 좀 이상하게 돌아갔고,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좋아야 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왠지 불안감이 계속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5월 달에 제 인생이 고꾸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8월 달 금융위기 오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을 달고 산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제가 이제 약을 계속 꾸준히 먹고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맨 처음에 제가 너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커피 드십니까? 그래서 커피 하루에 한 잔 정도 먹습니다. 커피 당분간 끊으세요. 근데 그러니까 커피 끊으라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맥주를 마시니까 맥주 마시지 말란 얘기는 안 하네. 그래가지고 예. 커피는 사실 좀 끊었었고요. 맥주는 못 끊었습니다. 그래도 약을 먹으니까 엄청나게 상태가 안 좋았던 그 증상이 조금 완화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이제 뭐 그냥 어느 정도 이게 죽지 않을 만큼 좀 견딜 수 있을 만큼 증상이 완화되니까 그냥 약은 계속 먹고 이제 맥주도 먹고 막 커피도 마시고 이럽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금 이러면 안 되겠다. 왠지 그냥 제가 의사 선생님을 약간 기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일주일만이라도 좋으니까 좀 맥주를 끊고 좀 관리를 해야겠다. 어차피 약은 계속 먹으니까 맥주 끊은 상태에서 약을 꾸준히 먹으면 이제 금방 완전 완치가 되겠지. 근데 여기에 또 의사 선생님이 제가 처음 가자마자 역류성 식도염은 치료가 오래 걸립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 어차피 오래 걸리니까 내가 그 사이에 맥주를 먹어도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가짐을 새롭게 잡고 맥주도 좀 끊고 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증세가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괜찮네. 그래 이제는 완치를 하나 보다. 내가 너무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병원에 갔던 것 같아. 물론 지금도 저는 한 보름치 넘는 약이 있긴 하지만 그래 이제 이거 다 먹으면 이제 병원 안 가도 되겠네. 다 낫겠는데 라고 저는 이제 남은 약을 다 먹으면 병원에 안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증세가 확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안 좋아진 증상을 딱 겪는 순간 입방정 떨지 말고 그다음에 너무 안심하지 말고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고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고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일명 깝치지 말자. 뭐 그런 교훈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증권사들이 또 2,700 간다고 또 지랄 이은병 발광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더듬이를 막 세우고 있는 그 느낌이 그렇게 포근하고 따뜻하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느낌적인 느낌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흥분하지 마시고 항상 긴장되는 마음으로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올라오면 내가 때리려고 하는 매물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더 먹어야지라는 욕심보다는 적당히 먹고 그다음에 매도한 다음에 현금 갖고 있으면 빠지면 뭐 밑에서 다시 사지 이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주식을 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6월 4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장 초반에는 하락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장 막판에 상승 마감했다. 이거 가지고 또 졸라 호들갑을 떱니다. 장 하락 출발했는데 종가에 상승했다. 뭐 그냥. 근데 미국은요. 대선이 있고요.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달 들어오자마자 이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대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다우지수 0.36% 상승, S&P 500이 0.15% 상승, 나스닥이 0.17% 상승했고요.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4월달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4월달 구인 건수가 전월 대비 29만 6천 건 감소했습니다. 구인 건수가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805만 9천 건을 기록했는데 이 805만 9천 건의 이 수치가 얼만큼 부진한 수치냐면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봐요. 자, 2020년에 연초에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2월 달부터 유스
뒷마무리 쪽에 저기 중국 우한 어딘가에서 독감이 번지고 있는데 라고 시작했던 그 우한 독감이 한국에 들어오고 태평양 건너 미국을 가고 그래서 미국이 셧다운이 되고 주식시장 박살나고 미국 돈 풀고 이런 과정에서 2021년도에는 백신 개발을 막 하면서 마스크 쓰고 다닐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기록된 것보다 그때 이후로 최저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뭐 골디락스니 뭐 연착륙이니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지금은 다들 아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 좋지 않다.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오히려 사람들은 그래 미국 경제 더 안 좋아져 더 안 좋아져라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기를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부터 우리가 꿈꿔왔던 그렇게 아기다리 고기다리 했던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 지표보다 더 안 좋게 나와야지만 금리 인하 가능하거든. 이 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 인하를 하면 경제가 좋아질까요? 1월달, 2월달, 3월달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이하가 나왔고요. 아마 4월달 이후로 6월 중순에 발표되는 5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제 더 이상 연준의 금리 인상 카드 먹히지 않는다. 연준은요, 금리 인상 못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작년 9월 달부터 떠들어댔어요. 이제 더 이상 연준은 금리 인상 카드를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잡느냐? 경기 둔화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오는 거죠. 자, 다 좋아요. 뭐 어찌 됐던 간에 뭐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가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이슈들이 남아 있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단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예상대로 9월달 연준의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54.9%로 지금 6월달 들어와서 고작 지금 50% 넘겼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이렇게 시장은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도 왜 연준의 25bp 인하 확률이 겨우 50% 넘느냐. 이건 인플레이션 지표가 잡히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그래도 이날 같은 경우에는 야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뭐 얼마 전에 막 0.7% 그랬잖아. 이날은 0.1%밖에 안 돼. 그러니까 금리 인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금리 동결 가능성 34.2% 반영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때까지 경기가 얼마나 둔화될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왜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좀 간절히 바라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간절히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금리 인하가 작년 연말에는 2024년 6번에서 7번 금리 인하까지 굉장히 상상 임신처럼 확대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승되고 이러면서 점점점 기대감이 꺾여서 2024년 3분기 그러니까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해 줬으면 좋겠네. 혹시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걸 가지고 지금 붙잡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미국 경제가 불안해야 돼. 미국 경제가 둔화돼야 돼. 지금 뭐 고용 지표 안 좋고 뭐 PMI 지표 안 좋지 더 안 좋게 나와야 돼. 6월 7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5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지금 17만 5천 명 예상되는데 젠장 그거보다 더 조금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야지만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아. 지금 이 지랄들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은. 근데 제가 뭘 짚고 싶냐면 자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6월 7일 날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시장은 뭐 하겠습니까? 와, 지난번 5월 1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 한다고 했어. 이제 금리 인하 진짜 될 거야 하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를 넘어 막 60%, 70%까지 가겠죠. 그런데 정작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25bp 하면 증시가 올라갈까요? 저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고유한 아주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인 거거든요. 이미 시장은요, 작년 11월 초부터 10월 달 부진한 고용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꿈꿨고, 그 금리 인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6번에서 7번까지 크게 확대된 상태에서 우린 지금 2024년 상반기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시되는 달이 몇 달이라고요? 9월 달입니다. 2024년 3분기에 접어들었을 때야 겨우 지금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인데 그것도 고작 50% 넘었어요. 지금 그거 가지고 그 기대감 가지고 겨우 지금 이 상승세를 대선 앞두고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를 한다면 주식시장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미국 경제가 좋아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는 뭐 앞으로 계속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가면 될 거고요. 여하튼 오늘 포인트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서거한다든가 아니면 재선이 된 상태에서 5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때 세계 경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뇌피셜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11월 달에 조 바이든 말고 트럼프가 됐을 때는 뭐 이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거는 또 다른 스토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이슈는 한번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면 서거한다면 아침에 눈 떴는데 숨진 채로 발견 이렇게 브레이킹 뉴스가 나온다면 그때 증시가 어떻게 될지 어떤 충격을 받을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고 계신다면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증시 격언에 조금 다가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새날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주식시장 바라보는 대신 뉴욕 증시 체크해서 이슈가 있으면 방송을 올려드릴 거고요. 가급적 제가 올려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돈다방 미스리 이외에 5시에 아니죠. 내일은 4시라고 하니까 내일 4시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더워지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고맙습니다.